빈에서 자작곡에 윤명선 3번 울었다. 이게 정말 초등학생이 쓴 가사 맞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묻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던 12살의 세계, 초등학생의 고민, 어린아이의 감수성이라는 건 고작 학교 숙제와 친구와의 소소한 다툼,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일기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음악계 한가운데로 날아든 한 곡이 이 모든 상식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름도 아직 어리게 느껴지는 소녀, 빈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직접 가사를 쓰고 직접 멜로디를 만든 자작곡. 그 노래를 들은 베테랑 작곡가 윤명선이 눈물을 무려 3번이나 흘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음악계는 말 그대로 충격과 경악, 그리고 경외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린 트로트 신동이 자기 곡을 썼다더라. 귀엽게 들어줄 만한 동요 같은 노래겠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곡이 공개되는 순간 그 얕은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잔잔하게 깔리는 인트로 위로 울리는 빈에서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담담하지만 또렷하고 여리지만 이상하게 단단한 그 한음 한음이 마치 수많은 밤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고백처럼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가사 한 줄 한 줄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내려앉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아냈다. 이 한 줄에서 수많은 청취자들이 숨을 멈췄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초등학생의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일까요? 단순히 예쁘고 서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른의 자서전 속에서나 볼 것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2살 소녀의 머리와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약간의 공포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 곡을 듣고 눈물을 3번이나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직 음악만 귀로 흘려보냈을 때 터졌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어린아이의 도전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 소절이 지나기도 전에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고 후렴으로 넘어가는 순간엔 이유도 모른 채 눈가가 뜨겁게 젖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지? 의식하기도 전에 올라온 눈물이 그의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곡을 분석하면서 흘렀습니다. 베테랑 작곡가답게 그는 곡을 다시 들으며 구조를 뜯어보고 선율과 코드 진행, 가사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분석을 하면 할수록 노래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고 깊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감성 폭발이 아니라 분명한 서사와 메시지가 노래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정놀이나 카피에 가까운 감성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그걸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짜여 있었던 겁니다. 12살의 소녀가 쓴 가사에서 삶에 대한 통찰이 보이고 좌절과 회복, 무너짐과 다시 일어섬의 과정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 윤명선은 또 한 번 눈을 감고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 곡이 앞으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하다가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저앉았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된 한 곡이 누군가에게는 생의 작은 등불이 되고 긴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음악이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이어야 한다고 믿어온 그에게 빈에서의 노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한편의 기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말 12살이 쓴 게 맞나? 설마 어른 작사가가 뒤에서 도와준 건 아니야? 그러나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같습니다. 곡의 아이디어도 주요 가사 줄기도 전체적인 정서도 모두 빈에서의 머리와 노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만 표현을 조금 더 다듬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를 함께 고민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노래의 심장, 이 곡의 영혼은 온전히 12살 소녀의 것입니다. 원래 빈에서는 트로트 신동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굵직한 성인 가수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명곡들을 유려하게 소화하며 방송마다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빈에서는 어디까지나 남의 노래를 빌려 부르는 어린 천재였습니다. 기술은 놀랍고 감정 표현은 탁월했지만 어딘가 남이 만든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 같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작곡을 통해 등장한 빈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그녀는 남이 만들어준 집에서 노래하는 손님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넣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가사에서 드러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순간, 그리고 결국 다시 나를 찾아 나서는 여정. 이건 누군가의 꾸며낸 상상이나 흔한 위로 문장이 아닙니다. 방송과 무대 뒤에서 빈에서가 실제로 겪어왔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스며든 문장입니다. 한때는 너무 무서워서 무대에 서기 싫었던 밤, 실수 한 번으로 쏟아지던 비난의 댓글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찼던 기대와 부담.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소녀는 억울함으로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옮겨 적었고 멜로디 위에 하나하나 얹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번 자작곡입니다. 대중의 반응도 뜨겁다 못해 뜨거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눌렀다가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좋구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두 번 들으면 내 이야기처럼 들리고 세 번 들으면 결국 자기 과거를 마주보게 된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런 고백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어린애 노래라고 가볍게 눌렀다가 내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펑펑 울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일을 다시 붙잡아 보고 싶어졌다. 이 노래 한 곡이 내 마음의 먼지를 다 털어내 준 것 같다. SNS에서는 밤마다 이 곡을 틀어놓고 잠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를 겨우 버티고 집에 돌아와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 인트로와 함께 긴장했던 온몸의 근육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가사 중 어느 한 문장이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서 화면을 캡처하고 노트에 옮겨 적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곡을 들으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 연락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작은 변화의 출발점에 단지 12살 소녀의 노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대체 진짜 어른은 누구인가? 나이는 많지만 마음은 이미 닳아버린 우리인가? 아니면 12살이지만 여전히 솔직하게 울고 웃을 줄 아는 이 아이인가? 밖에서는 벌써부터 빈에서의 자작곡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만큼 저작권 수익, 즉 로열티 역시 고스란히 빈에서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곡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오래 사랑받는 명곡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녀에게 돌아갈 로열티는 단순한 수입을 넘어 평생을 지탱할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로열티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은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더 깊이 각인될 뿐이니까요. 기획사와 음반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검증된 실력, 게다가 작사 작곡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 이런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업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빈에서 측의 입장은 의외로 담백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아이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거대한 계약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어갈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이 신중함 역시
어쩌면 그녀가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줄 또 하나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저 잘하는 신동의 또 한 번의 화제성이 아니다. 진짜 아티스트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는 시대마다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 이야기를 노래로 완성시키며 그 노래로 타인의 상처에 손을 얹을 줄 아는 12살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윤명선의 눈물 3번은 단순한 감동의 표시가 아니라 일종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음악가다. 생각해보면 아직 빈에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이렇게 깊은 노래를 쓰는 아이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세계를 음악으로 펼쳐 보일까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성장의 한가운데에서 겪게 될 수많은 사랑과 이별, 실패와 성공, 혼란과 깨달음이 모두 그녀의 노트 위에 쌓여갈 테고 언젠가 또 다른 곡들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작곡이 하나의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단지 예고편만 보고도 이미 가슴이 이렇게 벅찬 셈입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정말 초등학생이 쓴 가사 맞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아직 모를 거라며 쉽게 무시해온 수많은 감정들. 빈에서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조용히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아프고, 나도 두렵고, 나도 꿈꾼다고. 그리고 그 솔직한 한마디가 요즘처럼 각자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시대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빈에서의 자작곡은 그렇게 하나의 곡을 넘어선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꺼내어 세상 앞에 내놓았고 그 진심 하나로 베테랑 작곡가를 3번이나 올렸으며 수많은 어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작은 몸집의 교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소녀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노래는 이미 거인처럼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악은 결국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언젠가 훗날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 곡의 제목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12살, 빈에서.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이렇게 기억되겠죠? 윤명선을 3번 울린 노래.